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국고 초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는 또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 분위기도 뭐 전체적으로 숨고르기는 좀 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 5천을 향한 빌드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새해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죠. 지수보다 체감 지수가 좀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이 여전히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 좀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관련해서도 좀 자세한 전략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우선 미증시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흐름 모두 좀 좋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0.4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 올랐습니다. 보합 출발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 발표되는 것이 이 고용 지표죠. 예. 일단 뭐 불확실성을 좀 벗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4로 전월 대비해서도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좀 벗어내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에 관한 어떤 판결이 이제 임박을 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자, 요것도 하나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잠시 뒤에 우선 상담해드릴 종목군들은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더딘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뭐 LNF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이렇게 좀 살펴드릴 거니까요. 요거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 많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요거 S&P 500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주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텔이 10%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이 3.7%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5%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반도체주들이 약간 좀 부진했는데 다음 주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이 부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뭐 지난주에도 제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6.9% 올랐고요. 간밤에 램 리서치는 8.6%나 올랐습니다. 장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음 주 분위기가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거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죠. CES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대항마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로봇 쪽에서도 그렇고 FSD 쪽에서도 그렇고 주가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산주들이 조금 좋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한 4% 올랐고 보잉 올랐고 뭐 쉐브론이나 엑선모빌 이런 종목은 좀 올랐는데 쉐브론이나 엑선모빌은 사실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이거 이제 미국이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정유 업체들 뭐 트럼프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유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수백억 달러씩 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좀 망설이는 이유가 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관련해서 이제 저희 차트를 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좀 보시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연중 최고점에 그죠? 네,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고점은 이미 넘어섰고 최근 고점을 뭐 돌파 시도를 앞두고 있는데 간밤에 2.7%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미국 기업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느덧 뭐 100달러대에서 150, 200, 250, 300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상향하고 있습니다. 5.5% 올랐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 반도체주들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AVGO, 브로드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이벤트가 있어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 15일이죠. 다음 주 15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2월 매출, TSMC 12월 매출을 공개합니다.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컴도 간밤에 한 3.7% 상승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랄만한 종목군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SNDK, 샌디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샌디스크 지난 8월 달, 저희가 7월, 8월 달에 야, 얘네들이 이제 그 전이었죠. 낸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건 그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 가장 먼저 가격 인상이 났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30, $40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37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도 가격 인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뭐 샌디스크나 뭐 WDC나 아니면 뭐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자, 추가 상승은 지금 예고한다. 자, 근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가격도 계속 오르지만 이제는 장기 공급 계약을 모두 다 파기했습니다. 물량을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사들에게 100%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 결제 받으려면 100% 현금 결제, 그죠? 예. 자, 샌디스크 12% 급등했습니다. 자, 램 리서치 한번 볼게요. LRCX.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 미국 반도체주들 분위기 또 관련한 장비주들 흐름이 이렇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주에 조금 약간 눌린 목이 좀 있는데 그들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램 리서치도 지난주에 제가 이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좀 보시게 되면 $180였고 월요일, 화요일 급등했고요. 수목 좀 쉬었다가 간밤에 다시 8.6%나 폭등했습니다. 램 리서치입니다. 어플라이드 ASML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EUV 쪽에서 이제 독점 기업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제가 $700 지난 8월 달 $700 아래에서 매수를 꼭 해야 된다. $700 초반도에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자, $1,20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었고 그다음 이번 주 흐름 그리고 간밤에 6.6% 올랐습니다.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간밤에 6.9%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눈에 띄었다. 가장 눈에 띄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따가 제가 지수 흐름을 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지수는 대부분의 분들이 야, 조금 많이 올라왔어. 그래,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코스피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이제 4,500을 넘어서서 4,600에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올 상반기 시장은 계속해서 강할 것이다. 솔직히 지금 뭐 주식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주식 투자 시작하시려는 분들 뭐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할 거는 주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 한 주 동안의 분위기를 보시게 돼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코스피 밴드는 한번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4,300, 이거 쉽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그죠? 하지만 상단으로는 4,800까지 열어두고 앞으로 1, 2개월 안에 5,000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 그룹주들 중 자, 이거 체크해드리는 이유는 있죠. 뭐냐? 무거운 주식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수급도 그쪽에 쏠리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간밤에 전날 0.1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었죠? 이거 뒷부분에 살펴드릴 텐데 진짜 뭐 최고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좀 숨고르기가 좀 있었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뭐 현대차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저희가 한번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 한 25위권 안에서 가장 수급이 좋았던 종목군들, 돈이 많이 몰렸던 종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형주들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사고, 기관투자들 사고, 여기에 뭐 투신이나 연기금 같이 사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예요. 코스피 쪽이 압도적으로 코스닥을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양은 블록으로 저희가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기아, KB금융.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 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군들도 뭐 흐름을 좀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사실 너무 좋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죠? 물론 이 종목을 지금 뭐 추격 매수하느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수급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래요.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게 돼도 근래 이제 수급이 좀 빠지다가 이제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죠. 이 아래쪽에 거래량이 위쪽으로 풀어보면 이겁니다. 강하게 매수 자금이,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때서부터는 2주 동안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87만 원, 88만 원, 90만 원 넘어서 100만 원 넘어서 지금 120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수급이 아직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여지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기아가 나옵니다. 기아. 네. 기아. 자, 기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대차도 좀 오르고 있고 자동차 전반으로 좀 오르고 있으면서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날에 기아는 개인들은 좀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33만 주, 그다음에 기관투자 전반으로 한 30만 주 순매수가 좀 있었는데, 자, 주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3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기아도 장기간에 보시면 13만 5천 원이 전고점이거든요. 저는 이제 전고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현대차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좀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전날에 보시면은 외국인들 뭐 약간 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투자들은 계속해서 좀 사들이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차 수급도 좀 좋았다.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차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이미 직전 고점, 전 고점대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3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차 주가가 오늘 이따 상담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36만 원 정도 하죠. 그죠? 36만 원 정도 합니다. 삼성전자 9만 원대 넘으면서 10만 원 넘기 직전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차는 장기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또 주인공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D 현대중공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오션 이렇게, 사실 올해 전날에 조선주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자, 이번에는 HD 현대중공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전날에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수급의 변곡점이죠. 양은 블럭이 만점으로 딱 돌아서는 거. 외국인들, 기관투자들 그 안에 투신 연기금 집중적으로 우리 이제부터 사들이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그 이후 그죠? 4거래일 연속해서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사실 이번 주에 수급이 가장 좋았다. 방산과 더불어서 오늘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수급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하고 네이버가 좀 눈에 띄는데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셀트리온을 지난주에도 한번 좀 상담을 드렸고 뭐 했었어요.
셀트리온이 이번에 좀 떴는데 이번에 조금 얘기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양은블록 현황을 보시게 되면 근래 뭐 이때까지는 별거 없었는데 이제 19만 원 넘어서면 이 분위기부터는 좀 바뀌어가지고 소위 메이저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번 주 약간의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만 원대 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무슨 얘기 들으면 셀트리온은 신규로 접근한 분들보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분들한테 좀 다시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 셀트리온 주가가 장기간에 보면 자, 이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4만 원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뭐 진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한 3, 4년 옆으로 횡보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3년입니다. 윗단 고점이 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2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26년 상반기에. 지금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쪽 한번 수급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부진하죠. 추세가 깨졌어? 추세는 안 깨졌어요. 추세 유지하고 있어?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매기가 거래소 쪽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코스피가 이미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라면 코스닥도 이제 기 맞추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코스닥 차트는 지금 보시는 대로 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940포인트 정도 됩니다. 추세는 이런 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는 윗단에 있습니다. 뭐 1000은 어느 순간 올라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000이 목표는 아니죠, 올해. 결국에 어느 순간에 움직일 텐데 지금은 다소 코스피에 좀 눌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은 대략 한 910선에서 윗단으로는 한 980 정도를 이번 달 밴드를 긋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수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구도 그룹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테오젠이 전날에 한 6% 올랐어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좀 빠졌고 ABL 바이오도 한 5% 정도 빠졌고 펩트로는 좀 올랐고요. 코오롱 티슈진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뭐 강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양은블록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수급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로노이, 그 다음에 클래시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펩트론 이런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알테오젠 한번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은 근래 들어서 뭐 사실 악재 때문에 이게 좀 빠졌었는데, 그죠? 일단 뭐 40만 원 초반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도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50만 원을 다시 넘어서 줬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은 뭐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 57만 원 정도에 있는 전고점. 이 57만 원이거든요. 자, 57만 원을 돌파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57만 원을 넘어선다면 바이오 쪽으로 급속하게 매기가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시총 상위 그룹에 있는 뭐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붙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또 좀 올라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57만 원에 막히면 그죠? 알테오젠 한 요 정도 수준에 좀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다만 뭐 전날에 볼 때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좋았던 종목은 알테오젠이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반도체주들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면 5일 거치면서 반도체주들이 사실 주 초에 좀 상승하고 흘러가다가 주 후반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면 사실 조선방산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방산 추격 매수해야 돼? 아니면 반도체 눌림목에 저가 매수 기회가 오는 걸 이쪽을 공략을 해야 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방산은 조금 부담스럽다. 워낙 단기간에 급등해서 조선은 견조하게 수급이 붙고 있다.
그래서 조금 여지가 좀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반도체는 거꾸로 주가가 좀 더 싸졌다. 왜냐하면 이번 주 2, 3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다시 기회가 왔다. 솔직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떨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반도체 소부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주가가. 그럼 왜냐하면 약간 수급의 논리예요. 이쪽에서 자금 들어와서 저쪽으로 막 넘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14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영업이익 20조 나왔습니다. 일단 뭐 이번 1분기에는 한 30조 정도 찍지 않을까 싶고요. 올 한해 연간 100조. 그런데 이 전망은 130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올해 상반기 주가는 계속해서 어떤 정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솔직히 주가가 견조해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크게 빠진 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폭 크지 않다.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월요일 아마 갭 상승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갭이 너무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어제 주가가 장중에 빠지면서 그러다가 플러스로 일시적으로 좀 돌아설 때 가장 강했던 소부장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가장 빠르게 플러스로 돌았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돌았을 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HBM 테스트 장비 업체인 YC입니다. YC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11.7%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11,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초부터.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가 지금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그죠? YC 같은 경우도 뭐 수급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개인들이 한 21만 주 매도했지만 외국인들, 기관투자들 17만 주 매수가 있었습니다. 투신 한 13만 주 매수 있었고요. 그래서 YC도 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좀 밀렸었는데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레이저 뭐 응용 기술 쪽에서는 가장 또 앞서가고 있고, 그죠? 뭐 앞으로 좀 기대되는 펜토초 레이저 기술이라든지, 그죠? 뭐 이오테크닉스 뭐 상당히 뭐 기대되는 회사죠. 지금 주가는 장기간 올랐습니다. 제가 바닥 잡아드린 게 뭐 15,000원대였는데 지금 한 3만 원 정도 되고 있죠. 이미 전고점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죠? 뭐 사실 물량이 약간 나오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양은 블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주가가 최근에 오를 때 어떻습니까? 수급이 왕창 붙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큰 자금 빠집니까? 그런 건 없죠. 자,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플러스로 좀 돌다가 뭐 아무래도 반도체 조금 더 밀리면서 좀 내려왔던 이런 상황이어서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자, 일단 3만 원 직전 고점 앞두고 있습니다. 3만 원 직전 고점. 근데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급등했다가 옆으로 좀 횡보했고요. 그 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도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붙어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7거래를 연속해서 사고 있고 기관투자들 마찬가지 계속해서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장비단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이 뭐 어떤 종목이 됐든 이런 종목군들이 나와주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이 편승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관투자들은 지금 7거래 연속해서 사고 있어요. 자, DI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플러스로 돌다가 좀 밀렸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플러스로 돌다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좀 가서 그래서 반도체가 좀 눌렸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도 먼저 뜰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여러분들 뭐 월요일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한 주 동안 어떻게 되는지 사실 반도체는 뭐 야, 지금이 고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죠. 소부장 같은 거 조금 다소 좀 더디지만 그들 종목은 실질적으로 보면 9월 초부터 해서 한 2달 가까이 좀 올라섰고요. 그죠? 한 달 반 정도? 그 다음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또 옆으로 쉬었습니다, 지금.
자, 올해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또 여러분들 좀 재미나게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연기금, 뭐 투신, 뭐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집하는 종목들, 물론 주가가 저점인 것들도 있고 뭐 계속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른 것들도 있어요. 그건 좀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연기금 연속 매집 종목군들 봐드렸는데 오늘도 그거 볼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향이 잘 맞습니다. 연기금은 사들이는 종목군들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고 한번 사들이면 거북이처럼 목표하는 구간까지 차근히 모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 뭐 또는 기관계 쪽에서 뭐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붙게 되면 주가 여지없이 올라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해서 사들이는 종목들. 자, 첫 번째는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톤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자체는 뭐 이렇게 있다가 이번 주에 한 번 또 뻥 떴어요. 한 13%나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눌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직 또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14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신 분들 지난주에 똑같이 미래에셋증권,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9일 연속 사들였는데 이번 주 내내 또 계속해서 사들였다는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월요일, 그다음 화요일 날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좀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미래에셋증권. 자, 수급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양은 블록으로 보면 수급은 뭐 이때부터, 그러니까 뭐 2만 원 초반에서부터 뭐 강하게 사들일 거야. 그리고 나서 스물스물 강하게 들어왔고, 지금은 좀 숨고르기가, 급등 후에 좀 숨고르기가 있지만 큰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 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파마 리서치. 14거래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11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를 11거래일 연속해서 연기금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겠다 강조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내내. 자, 현대모비스도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높은데 주가 자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와 지금 양은 블록으로 보시게 되면, 자, 그동안에 수급이 없었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화살표 보세요, 여기. 이때는 뭐냐면,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주식을 사들일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때서부터는 계속 사들이고, 강하게 계속 사들이고, 주가가 급등합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크게 자금 빠지는 거 없죠.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들어오는 자금이 더 많았어요. 거기에 연기금도 지금 현대모비스를 1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사들이고 있다. 그죠? 자,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뭐 오뚜기를 10거래일, 그 다음에 한화오션을 지금 9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한번 보드릴까요? 네. 한화오션은 사실 연기금도 사들이고 있지만 소위 외국인들, 뭐 기관 투자자들 전반적으로 또 투신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양은 블럭이 4칸으로 다 만점입니다. 그 얘기는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지금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뭐 HPSP 같은 거,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 있습니다. HPSP는 이번 블록딜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연기금은 9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방산 쪽에서 8일째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매집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들였고 연기금도 뭐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거의 한 2조대 맞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2024년에는 한 1.9조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 2.1조 정도, 그죠? 근데 보통 한 평타를 한 2조 정도 때는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올해 좀 주목이 되겠죠. 자, 이거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들이는 종목군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연기금은 한번 사들여 가기 시작을 하면 꾸준하게 사들여 간다라는 거하고요. 이들이 사들여 가면서 주가가 같이 동시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같이 사면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어느 순간 올라서더라고요. 외국인이든 투신이 같이 합세해서 매수 자금을 집행할 때 보통 그렇게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기금 연속 매집주 추적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